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비즈니스예요.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부업으로 해요? 이거 정말 진지하게 비즈니스로 해요? 취미인 사람도 있겠지만 나 진지하게 미래를 위해서 이걸 비즈니스로 한다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미란 씨가 지금 부업으로 하지만 저한테 투잡으로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사장님이 그 원서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 안에서 당신의 미래를 믿느냐, 만약에 미래를 가는 여정 속에 어떤 힘든 상황이나 환경이 됐을 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극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으로 극복하겠느냐, 이렇게 제가 다 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글로. 근데 본인이 어떤 상황이 있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면 그 글을 본인이 안 썼다라면 자기는 이거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사장님이 그것을 강하게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거 쓰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을 다시 용기를 냈거든요.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맞구나, 이 법칙들이 다 맞구나, 그걸 제가 안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썼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 감정을 하면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대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감정이 왔을 때 감정은 뭐하라? 관찰하라. 비바람처럼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 비바람이 셀 때는 분노가 올라오고 화가 나지만 이게 감정 관찰하다 보면 산들바람으로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이게 다 박살이 나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고객하고 우리하고 또 파트너들 함께도.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원서에다가 쓰라고 했더니 진짜 그게 저한테 확증시켜준 게 우리 미란 씨가 그 얘기를 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미란 씨 고마워요. 진짜 맞구나. 다시 나를 이제 과거에 내가 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맞다라고 유일하게 알려줘갖고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환영하는구나. 환영하는. 그래서 볼게요. 어떤 이제 비즈니스 측면을 얘기할게요. 세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사업을 해야만 미래가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실래요? 세상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여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사업을 해야만 미래가 있다.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사업을 해야만 미래가 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중하고. 어때요? 아니다. 다 100% 아니다.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좀 그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고. 와, 우리 진짜 정확하게 답을 얘기해줬어요. 맞아요. 전체는 틀려요. 근데 부분적으로 맞아요. 부분적으로 맞는 게 정답은 아니죠. 부분적으로 맞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속거든요,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맞는 것 때문에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성공으로 못 가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 맞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99%가 물인데 1%가 독이라면 그거 어떨까? 그건 독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맞지만 이게 맞지만이 맞아. 이러면 맞지만 정답은 아니다. 그리고 둘 다 맞으면 부분적으로도 맞아요. 그리고 이거예요. 그리고라고 해줘야 돼. 그쵸? 우리가 지금 말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이랑 말의 표현이 정말 달라요. 두 번째. 제가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세상 변화와 시대가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시장과 아이템 사업을 해야만 미래입니다. 맞아요? 이건 둘 다 맞죠? 맞아요. 변하지 않는 시장성을 가진 아이템이 성공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제가 아까 성공의 방법을 얘기했다면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 대박이에요. 어떤 분야에는 성공을 일시적으로 했는데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지속 가능하게 그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시장에 따라서 아이템을 계속 바꾼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하지 않는 아이템을 알고 출발한 사람이 지속 가능하게 성공합니다. 지속 가능. 여러분들 여기서 지속 가능하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인정하셨어요. 모든 것은 변한다. 그쵸? 모든 것은 변한다. 그렇지만 어때요? 변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건강 지식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맨 처음에 오메가3 먹으라고 그랬다가 어떤 뭐 방송을 보니까 오메가3 먹으면 안 된다는 논문이 또 발표하고 글루코사민 먹으라고 그랬다가 글루코사민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막 정말 우리를 갈팡질팡하게 만들죠. 그 왜 그럴까요? 건강 지식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산업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가지고 사람들이 돈 버는 데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 제품을 사 먹게 하는 거예요. 단백질 먹어야 돼요. 그 단백질 식품 엄청 불티나겠죠. 근데 나중에 또 단백질 먹지 말래요? 나중에 밝혀졌죠. 왜 그러죠? 단백질의 그 홈스테이 쌓이니까. 그쵸? 이렇게 지식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론은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지식과 이론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 절대 신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고객님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시대의 정보도 어때요? 계속 바뀌지만 또 기술도 어때요? 계속 바뀌죠. 기술도 계속 바뀌어요. 더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육이다. 그게 이제 제가 알겠어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지속 가능한 건강과 우리의 가족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때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학벌이 아니었더라고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해야 된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럼 어떻게 건강과 함께 우리 삶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것을 어때요? 찾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우리의 유전자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우리의 유전자는 안 바뀌어요. 우리의 식습관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식스팩을 하게 되면 식습관 조절하죠. 도전 다이어트를 하면 식습관 좀 조절하죠. 그리고 우리가 좀 열받으면 또 어때요? 왕창 또 폭식하거나 나쁜 거 먹죠? 변해요? 안 변해요?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거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감정을 믿고 생각을 믿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건강 관리하려면 유전자가 기반이 되고 유전자에 맞는 식습관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도 그리고 정보도. 잘 봅시다. 이거 시장성을 볼게요. 건강과 함께 시장성을 볼게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출생에서 죽기 전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뭘 것 같아요? 출생에서 죽기 전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그렇죠.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데 바로 먹는 거라는 거야. 먹는 거. 밥. 우리 태어난 아이는 뭐를 먹어요? 우유 먹네. 모유나 우유 먹죠. 왜 먹어요? 모유나 우유를? 생명을 보이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우유 속에 보이지 않는 뭐가 들었을까? 영양소. 여러분 보이는 우유가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영양소가 더 중요해요? 영양소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뭐를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유는 우유인데 보이지 않는 것에 영양소도 있지만 방부제도 있고 화학 첨가물도 있고 다른 나쁜 것도 있어. 우유는 똑같이 먹었어. 근데 왜 내 건강이 나빠졌을까? 얘기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뭐가 들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몸도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만들듯이 이것도 우유라고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뭐 생선을 골라도 생선에 오메가3가 들어있다면서 왜 생선을 막 골라요? 싱싱한 거. 품질. 그 다음에 그 속에 오메가3가 풍부하게 있을까? 어느 산이에요? 혹시 오염된 바다에서 건진 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김치가 중국산인지 왜 따져요? 그냥 배추만 먹지. 보이지 않는 품질과 보이지 않는 그런 김치 속에 있는 영양소가 살아있나 살아보지 않나 그래도 예측을 해보려고 우리가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밥이 우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라나죠. 자라나면은 뭐를 먹어요? 밥을 먹죠, 밥. 그러면 밥을 먹어요. 근데 결국은 우유나 밥이나 보이지 않는 영양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양소 때문에 우리가 먹는데 그 영양소를 우리는 1980년도부터 우리 회사 창립한 그 순간부터 무슨 영양소? 세포 영양소. 세포에 그게 흡수가 돼야지만이 우리 몸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세포에 흡수가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한 사람은 아무 뭐 음식을 먹어도 건강하겠지만 세포가 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포부터 어때요? 개선을 시켜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할게요.
세포 상태를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달라요? 유전자도 다르고 세포 상태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세포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제품은 똑같은 거 드리더라도 어떻게가 달라져? 어떻게? 유전자 맞춤으로 세포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잘 볼게요. 우리가 영양소는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근데 위세포가 좀 약한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될까요? 죽을 먹어야 될까요? 왜요? 위세포가 다른 사람보다 약하니까. 우리 밥도 죽도 똑같은 영양이 들어있는 걸로 제가 전제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똑같은 거를 먹으라고 막 주장하죠? 사람들이 밥을 먹어 이러죠? 그 위장 상태를, 위세포 상태를 몰라서.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상태와 고객의 상태는 같다 다르다? 우리는 허벌라이프 안에서 우리의 세포가 시간 속에서 어때요?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남들이 먹는 거 뭐 이렇게 같이 먹고 이렇게 먹어도 우리한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없다고 다른 사람 그렇게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맞춤으로 관리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세포 상태가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가 빨래를 하더라도 찌든 때 있잖아요. 정말 출장을 갔다 와서 정말 찌들었어. 그런 빨래는 세탁을 할 때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리고 또 어때요? 더 많이 이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세제는 어때요?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물도 더 많이 들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세포 상태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다 다르다는 거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포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해서 세포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똑같이 내가 먹은 거 그대로 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성 볼게요. 시장성.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밥이다. 지금 제가 얘기합니다. 아플 때는 어때요? 우리가 약도 먹고 밥도 먹고. 안 아플 때는 어때요? 약은 안 먹고 밥도 먹고. 공통적으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건 뭐예요? 밥이다. 근데 지금 얘기했어. 어떤 밥을 먹어야 된다?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밥을 먹어야 된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문성을 다른 사람과 다른 차원에서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미래가 달라지거든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더 빠른 속도로 간다고 해서 그거 절대 따라가면 안 돼요. 클레어 폭스 2년 동안 가정 없었지만 5년 만에 20년에 해낸 걸 했잖아요. 그렇게 바르게 했을 때. 그래서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장은 정말 평생도록 바뀌지 않는 시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이거 줌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왜? 3번 이상 들어야지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인지가 되더라고요. 3번 이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3번 이상. 이상은 왜냐면 3번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3번 이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전 세계 부의 창출은 시대별로 달랐는데요. 이걸 아까 얘기한 것대로 시대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엄청난 부의 창출이 달라졌어요. 아이템에 따라서. 왜냐면 인구가 베이비 부머가 계속 애기였다가 청소년이었다가 어른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어르신이잖아요. 지금 여기 베이비 부머 계신가요 혹시? 우리 신랑만 베이비 부머인가? 66년생에서 딱 경계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그 시장을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그 연령대로. 그래서 홀데인 필저가 이야기를 했어요. 미래 예측대로 억만장자들이 정말 시대에 따라서 많이 탄생이 됐는데 바로 그게 시대의 트렌드와 타이밍. 여러분 타이밍도 중요해요. 타이밍. 그래서 전문성과 경쟁력이 없으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템을 만들었어도 성공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미용실에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 미용실이 너무 많으니까 돈 못 버는 사람도 많지. 네일아트에서 돈 벌다고 하니까 다 너도 나도 네일아트 따라하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많죠. 어떤 사람은 부동산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니까 뒤늦게 부동산 따라해서 돈 못 버는 사람 많죠. 근데 이미 돈 번 사람은요 그 전에 고생을 죽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심어져서 돈을 번 거야. 근데 우리가 박세리 골프 그 결과만 보지 박세리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골프를 그 고난을 당한 거, 그 고통을 이겨가면서 고난을 당한 그거는 안 보잖아. 발레리나 누구지?
발을 봤어요? 다 뭉그러져 있죠? 그 과정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허블라이프에도 그런 대가 지불 없이 허블라이프가 우리 미래를 바꿔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정말 잘 나갔다가 없어지는 리더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 확 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는 사람들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누구랑 비교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비즈니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바르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의 창출에서 제가 아까 전문성 얘기했어요. 볼게요. 정말 이것을 아는 사업가들이 맞아 이렇게 해서 부의 창출이 됐지 역사를 보면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막 80년도에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자동차 산업이 부를 창출한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자동차를 막 만들었어요. 다 창출했을까요? 아니죠. 전문 기업들만 더 부를 창출했고 정말 후발주자들 아니면 전문성이 없는 그 기업들은 어때요? 다 없어졌죠. 합병이 되거나. 그 다음에 PC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PC 시장도 컴퓨터 산업이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한다고 예견을 했거든요. 펄진 비저가. 근데 어때요? 예견대로 진짜 우리 손에 지금 컴퓨터를 들고 다니잖아요. 과거에는 회사에만 있었고 또 좀 부잣집에만 있었는데 지금 개개인이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컴퓨터 산업. 와 이거 성공하겠다 해서 정말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회사를 차렸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옛날에 현주 컴퓨터 있었어요? 현주.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왜 컴퓨터 시장이 더 커졌는데 왜 없어졌어? 전문성이 없었어. 그쵸? 그냥 아이템을 만들어냈어. 그럼 혹시 세진 컴퓨터. 그 다음에 또 없어진 것도 있지. 세진, 현주, 삼보. 아니 컴퓨터 시장은 커졌는데 왜 그런 회사들은 다 없어졌을까? 전문성이 있는 회사를 따라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도 나도 한다고 따라하는 사람, 허블라이프도 본인이 남 따라하는 사람 성공 못한다고 그랬죠. 저도 맨 처음에 어때요? 대전에서 제가 강의했죠. 스폰서가 하라고 해서 했다. 남들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남들이 또 막 거절하고 일하면서 막 고난이 닥치고 인간관계 생기고 그러니까 제가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을 따라 했어요. 제가 결정했어요. 제가 결정한 사업이니까 제가 풀스임이 됐고 10K가 됐고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성공 못해요. 남 따라하는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을 따라 했어요. PC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건강식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는지 몰라요. 아니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식품을 허블라이프 만들었잖아요. 출발이 뭐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철학이 다녔잖아요. 어머니의 죽음이 제품을 탄생시켰어요. 어머니가 왜 죽었어요? 다이어트 하니까 뭐가 빠져나왔어요? 영양소가 잘못된 다이어트. 그런데다가 계속 굶으니까 어때요? 약물 부작용에다가 그냥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건 비극이거든. 그리고 마크 유주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살 빼기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처럼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한 다이어트. 첫 번째가 안전이었어요. 안전. 두 번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품을 만들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의미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허블라이프 만나기 전에 살 빼는 걸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계속 이론이 바뀝니다. 지금은 이론이 바뀌어서 식이 조절로 나왔는데 우리는 언제부터 식이 조절이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균형 잡힌 영양. 언제부터 우리 다이어트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1980년대부터. 여러분 다이어트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로 다이어트 식품을 만든 회사 나와보라고 해요. 허블라이프가 최초예요. 이렇게 전문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미쳤나봐. 사람들이 그랬어요. 증량 다이어트, 감량 다이어트, 우리 유지하는 유지 다이어트 있다고 그러니까 저기 완전히 비전문가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네트워크 이상한 걸로 알듯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허블라이프는 이미 1980년부터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하다 보면은 좀 체중이 덜 나가는 사람은 체중을 좀 늘리는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한 거고 너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좀 줄이는 방법을 하는 거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유지하면 되겠구나 해서 영양의 균형을 각자 맞춤으로 맞춰주니까 감량, 증량, 유지 세 가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다이어트의 진정한 의미는 뭐다? 균형 잡힌 영양 공급.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안 될 때 비로소 찌기도 너무너무 과체중이 되기도 하고 너무나도 저체중이기도 하고 정말 내 몸에 마른 비만이 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정확한 다이어트의 의미다. 우리는 1980년부터 그것을 알았다는 거. 대단한 회사 아니에요? 나 이 회사 이렇게 좋은 회사 만난 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알고 2000년대부터 건강식품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후죽순. 아까 얘기한 거대로 우리 아까 PC 우후죽순, 자동차 우후죽순 막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웰니스 산업이 성장한다고 우후죽순 막 건강식품, 뭐 피트니스 클럽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회사들 성공할까요? 똑같아요. 전문성이 없으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거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혁명이라는 책을 이 폴 제인필더가 썼는데 이 책에는 미래를 예견했어요. 제가 25년 전에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허벌라이프 안에 남아있었어요. 이런 교육을 저는 정말 25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와보니까 진짜 다 이루어졌다. 마이크로 트렌드 그 책에 있는 것도 과거부터 미래까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랐어요. 저 중간까지 읽었는데 와 미래 되겠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복 받았나. 어쩌자고 우리가 그 많은 기업 중에서 허벌라이프를 만나게 됐나.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보세요. 건강관리혁명에서 저기 한번 요거 읽어보실래요? 첫 번째 거. 건강식품 급시장인데 시작! 좋은 성분과 건강식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있으나 영양의 개념보다는 보약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고객층이 주요였다.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먹었어. 비타민도 먹었어. 피토산도 먹었어. 그리고 뚱뚱했을 때는 다이어트 스프도 먹었어. 근데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게 딱 몸에서 느껴지니까 어때? 끊어. 그러니까 평생 고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들 계속 찾아다녀요. 새로운 고객들을 찾고 아이고 지쳤어요. 네트워크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유전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유전자가 나오니까 잘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개인별 맞춤 영양, 유전자 검사의 필요성 인식, 영양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전달되는 시점, DNA 컨설팅 경쟁력, 평생 고객 확보로 연결. 여러분 유전자를 몰랐을 때는 그냥 건강식품을 얘가 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좋아졌어요. 왜 그 상태가 좋아진 것은 세포가 개선됐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품이 끊으니까 규정 제품 영양이 안 들어가잖아요. 맞춤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전 상태로 돌아가니까 자기가 먹었던 것보다 새로운 제품 찾고 건강식품 회사가 진짜 많아진 거예요. 근데 다 속고 있는 거야. 고객들도 속고 회사도 속고. 근데 유전자를 알면은 고객도 안 속고 회사도 안 속아요. 유전자는 내 유전자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배우네요. 유전자를 아는 기업은요, 규정 잡힌 영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잘 1대1로 관리하도록 한다면 기업도 뭐예요? 고객도 둘 다 윈윈할 수 있어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우리의 사업 마크 유지 철학은 뭐예요? 회사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진짜 고객을 위한 거예요? 고객. 남을 위해서 돕다 보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고객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이디를 가입하네. 아이디를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시켜먹네. 지속적으로 시켜먹으니까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네. 그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켜먹다가 누구를 소개했네. 소개를 한두 명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거 사업을 하고 싶대네. 아이디가 우리를 미래까지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컨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이 평생 먹을 수도 있고 평생 안 먹고 과거처럼 그냥 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 컨설팅은요, 정말 비즈니스 로얄티, 지속 가능한 로얄티로 시작하는 문이라는 거 이해가 됐어요? 네. 이해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유전자 아카데미에 이 비즈니스 교육이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이 비즈니스 교육이 없어야지만 유전자만 계속 아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모르는 거죠,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왜 했는데, 그쵸? 고객 도와주려고. 그리고 그 고객의 효과를 보면은 나에게 유익이 오는 거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이잖아요. 윈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야. 둘 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건 평생 유전자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DNA 컨설턴트라는 것은 바로 유전자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 정식 강사하는 거죠. 컨설팅 수입 7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자 아카데미에서 유전자 비즈니스 스쿨 와서 나 유전자 컨설팅에서 7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하시는 분은 이 교육 안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유전자 관리하고 건강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맞춤 역량으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스쿨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은 정말 프리랜서 되는 거죠. 시간과 돈을 계속 바꾸는 거죠. 자산 구축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얄티를 알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컨설팅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로얄티가 아까처럼 컨설팅을 제대로 못하면 얻고 나서 어때요? 그냥 제품 그만두죠. 근데 내가 어떻게 컨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먹을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유전자 컨설팅이 아니라 이 컨설팅이라는 시작을 통해서 우리의 자산을 구축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비즈니스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전자 컨설팅 마음대로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거 해줘요? 다른 고객 거 해줘요? 정말 진지하게 해줘요. 정식 강사 돼서 7만 원 벌려고 욕심을 버리는 사람, 욕심을 갖고 내가 정식 강사 되려고 했다? 그럼 그분들은 다시 시작해요. 내가 이걸 정말 다른 고객을 컨설팅을 해주는데 정말 자산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럼 나도 이제 도움받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주니까 서로의 책임감, 서로 돕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식 강사를 해야 되고 정말 진지하게 수업을 받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자산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나요? 네.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비즈니스 스쿨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벌라이프를 모르면 유전자 검사하는 건 다른 데서 유전자 검사하면 돼요. 근데 허벌라이프 비즈니스 때문에 우리가 출발한 거예요. 허벌라이프 비즈니스 때문에. 허벌라이프의 마크리즈의 철학 때문에. 네. 그래서 볼게요. 유전자 컨설팅을 하면 요거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고 컨설팅 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타고난 유전자는 언제까지 안 바뀐다? 평생까지. 그러나 유전자에 뭐가 있다? 스위치가. 스위치를 켜고 끄고에 따라 발현이 되고 안 된다. 그래서 스위치를 좋은 것을 어때요?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가 좋다. 그럼 스위치를 어떻게 해놔야 돼요? 계속 켜놔야 돼요. 타고난 유전자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스위치가 꺼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식습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냐. 이딴 식으로 먹을래? 막 이런 식으로 김경철 박사님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개가 변이 됐어요. 한 개가 변이 된 이 유전자도 일단은 변이 됐잖아요. 그리고 스위치를 어때야 돼요? 꺼줘야 돼요. 발현이 예방되지 않도록. 그리고 두 개가 변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정확하게 꺼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관리 해줘야 된다. 요걸 식습관을 바꿔줘야 된다. 요거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스위치를 켜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요 주위에 해당하는 영양소를 우리가 체크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게 바로 양호도 도와주고 경계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만 하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양호 거 따로 경계 거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비즈니스 스쿨에서 로얄티를 알아야 되는 이유. 지금 로얄티를 우리가 알아야지 유전자 컨설팅을 어떻게 할까가 나오겠죠? 그게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즈니스가 연결성이 없다면 우리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내가 플렉스 45나 91 액션을 통해서 계속 습관을 계속 바꾸면 미래는요 바뀌는 거예요. 미래는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게끔 이 뇌가 그렇게 세팅이 바뀌어 버린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 우리가 똑같은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표현만 다르지. 우리가 영상 동기부여하는 거 성공하는 그런 영상들 다 보면 어때요? 다 비슷하죠? 바로 그게 바로 비밀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야 돼요. 똑같은 밥을 왜 먹어요, 여러분들? 평생까지, 그쵸? 똑같은 강의 내가 바뀔 때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의 함정이 나 저거 아니까 미팅 안 가. 나 저거 다 배웠어. 배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내가 파트너를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고객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웠다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럴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그 나바꾸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바꾸기가 안 되면 교육을 해도 교육을 받아도 전혀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우. 지금 이 시간은 이제 하우인데요. 정말 제가 요번에 완전히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쇼킹하게 하는 게 클레오 복수. 저기를 제가 이게 커서가 클레오. 이 영국의 클레오 복수랑 벤 할핀의 스토리 통해서 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아하 이거였구나. 정말 깨달았어요. 저 문서화도 있었고 매뉴얼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체크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서 체크를 해줬습니다. 못 찾으시나요? 아니 이거 줬는데 왜 그거를 왜? 아 이거 보이게 지금 녹화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보여서 달라고. 이거 누르는 거 있는데. 아 이거요? 예. 이런 무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오나 이거 뭐야? 이거였구나. 네,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여러분 여러 번 봤죠. 이거 진짜 많이 봤죠.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강의. 예, 이렇게 준비를 했더니 2년 동안 뭐를 준비했는지 이제 저희가 너무너무 지금 많이 배우고 있죠. 준비했더니 프레스팀 발륨의 6배까지 5년 만에 성장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25년 전에 배웠던 네트워크의 복리효과예요. 탄탄한 조직으로 지속 가능한 로얄티. 시간의 복리효과를 누리는 거. 내가 잠을 자더라도, 내가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내가 서울에 있더라도, 부산에서 누가 제품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준비돼서 올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시스템과 플로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 기술을 뭐하라? 복제시켜라. 핵심 기술을 제가 복제를 못 시켰어요. 저만 했나봐요. 그게 이제 프레스님이 저밖에 안 된 거죠.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DM은 여러분들의 클럽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클럽의 플로우 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비즈니스 기회 노출이에요. 비즈니스 기회 노출의 내용은 스토리를 듣게 하거나 스폰서를 만나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그 사람에게 여러분만이 아닌 다른 스토리가 들려줘야 되고 다른 기회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플로우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플로우 안에는 반드시 비즈니스 기회 노출이 있어야 되고 이제 다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번 봤으니까, 저는 여러 번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클럽에서 하는, 대전에서 보여드린 거예요. 클럽에서 하는 클럽 플로우. 두 번째는 우리가 비즈니스 성장하기 위해서 본 사람 같이 맞물려 있는 이런 비즈니스, 우리 교육받으러 가고 어제도 갔다 오고 대전에도 오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잖아요. 숙제 미팅까지. 이게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허블라이프 통해서 로열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 웰니스 평가, 웰니스 평가에서 우리 팀은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고 클럽 멤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요 잘하는 거 먼저 하시면 돼요. 근데 유전자 검사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나 유전자 검사가 왜 안 될까요? 그러면 여기를 막힌 거니까 여기를 뚫어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클럽 오면은 다 놓쳐요. 그럼 클럽 멤버에서 놓쳐요. 그러면 상담하는 부분이 막혀있으니까 상담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민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대전에서 이 얘기를 진짜 제가 했는데 수학을 좋아했대요. 수학을 좋아했는데 수학을 포기했대요. 민수 씨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이 플로우 얘기할 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포기 안 했을 것 같아요 했더니 그 미적분이 어려워서 수학을 좋아하는데 미적분이 어려워서 미적분하다가 포기했대요. 그러면 미적분 전 단계를 뚫었으면 본인이 수학을 정말 지금 마스터했을 텐데 맞아 그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힌 게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뚫어서 연결 흘러가는 거예요. 하수가 뚫려야지만 물이 흘러가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플로우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가? 나는 고객이 좀 없어요. 그럼 어디를 뚫으면 될까요? 홍보. 그리고 내가 전화하면 다 놓쳐요. 그럼 뭐예요? 나의 말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플로우에서 어디가 막혔는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로우를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돌아가게끔. 지금 아마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이제 세 번만 더 여러분들이 강의하셔야 됩니다. 저 세 번, 두 번 강의하는 거니까 대선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홍보하기. 이게 이제 플로우예요. 우리 클럽의 플로우. 그럼 이 플로우를 또 다른 거랑 회사 거랑 아니면 스폰서랑 이렇게 그룹이랑 이제 맞물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순환이 잘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이제부터 우리가 하셔야 되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안 했잖아. 그래서 어디가 막혔는지 찾아서 반드시 뚫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돼야지. 우리도 혈관 막히면 어때요? 뚫어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뚫어야 돼요. 막힌 부분이 어딘지를 뚫잖아. 뇌가 막히면
뇌를 뚫고 여기 뭐예요? 우리가 다른데 여기서 손발이 저려요. 그럼 여기를 이제 흐름을 좋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